윤상현입니다. 정말로 안산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이영호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애국 시민분들께서 이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또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그 모습 존경하면서도 또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인 저희들이 너무 못나서 이렇게 광장으로까지 나오게 하셔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살리겠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해왔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 개인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고 또 우리의 미래 탄핵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3일 민주당 정말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저 윤상현을 내란 공범 1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뭐가 못해서 상식적으로 왜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남은 임기가 2년 반이나 있는데 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악당, 저는 민주당을 민주악당이라고 맞습니까? 민주당은 민주악당이죠? 민주악당의 이재명과 그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줄탄핵 하는데요. 한번 대한민국은 정부 기능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탄핵당할 때까지 32개월 동안입니다. 32개월 동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게 29차례입니다. 29차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안 21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정부를 못 살게, 작동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또 특검법 해가지고 23차례. 그래가지고 무슨 나눠주는 법안 잘 아시죠? 파퓰리즘 법안 껐다가면 법안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자. 안 그렇습니까? 그거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나눠주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번번이 저희가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게 38차례. 올해 예산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액수가 677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 없이 마음대로 4조 원 이상을 삭감시키고 정말로 중요한 원전 예산, 국방 예산 이런 데에는 못 쓰게 해놓고 국회 특활비는 무려 200억 가까이 해놓고 대통령실의 특활비 문재인 때 얼마였습니까? 90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영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대통령실 특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 검찰도 없고 감사원도 없고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을 다녔습니다.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탄핵을 해대고 또 대통령을 탄핵시 구속까지 시키냔 말이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나라다. 그리고 1차 탄핵소추안에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이게 어떻게 탄핵소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이런 행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12개 혐의에 5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학당의 이재명 대표를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결국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한마디로 심정지 시켜버린 겁니다. 심정지 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활동을 못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상 내란 행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상 정청 모반 행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헌법학자, 중앙대 이인호 교수, 유명한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세계 헌정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아시죠? 이인호 교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은 통칭이다. 비록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탄핵소추안 남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가, 정부가 피해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잘못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잘못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피해를 받은 국회의원들 책임집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책임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결국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의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가, 법리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왜 우리가 대통령에 처벌할 수 없는 그 법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내 대통령의 탄핵 구속 사태를 보면서 제가 왜 광장에 뛰어나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영장을 발부, 영장 발부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지법에 대해서 12월 6일날 12월 8일날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한 사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 쇼핑한 거 아시죠? 영장 쇼핑해가지고 결국 우리법 연구회원들 그 사람들한테 영장 청구받는 거 아시죠? 체포영장, 구속영장 일부러 쇼핑해서 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 근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헌데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고, 무려 중앙지법에서 요번에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사람들 16차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동부지법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럼 서부지법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하신 분들도 이렇게 수사기관의 가압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인권이 말살됩니다. 일반 서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민당 주도로 만들었을 때 우리 쪽에서 12명이 당론을 반대하고 그쪽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당했습니다. 제가 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분열돼서 그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 사태로 구속되게끔 만든 당내 장본인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그때 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8, 90% 차지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어느 재판관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내란죄를 빼버리라. 그래야 빨리 끝난다 하니까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의결하면은 저하고 아는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내란죄를 삭제한 탄핵 소추안이 했으면은 본인이 그때 찬성했지만 반대했을 거라고 합니다. 반대했을 거라고. 당연히 재의결해야 되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재의결 자체로 마음대로 생략합니다. 헌재법을 24조, 32조, 40조, 51조 위반인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하면은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를 송부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송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죄라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 상태에 있는 장군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한 자료를 송부 촉탁을 해달라 탄핵 소추단이 얘기하니까 그거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습니다. 이게 헌재법 32조 위반. 또 하나, 헌재법 40조를 위반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경찰에 가면은 또 검찰이를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가면은 저는 그런 피해 사례 많이 봅니다. 막 윽박 지르고 이거 하러 저 하러 해가지고 회유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12시간 이상 보면 정신이 혼미한 사연을 막 쓰고 나옵니다. 그쵸? 그게 만약에 재판에 가면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걸 고쳐서 이거 말이 안 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면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증거, 진술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재판에서 얘기하는 것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내란죄 혐의의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만 그게 재판 과정 또 헌재 탄핵 심판관에서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잘못 진술한 거다, 이거를 부동의를 하면은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요 증인들이 이거 아닙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부동의합니다 하는데도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헌재법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요 55%가량의 헌재를 인정을 안 합니다. 헌재가 대한민국 법체 최고 보루라고 하는 그 기관이 이제는 불공정의 대명사, 불공정의 극치.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반헌법재판소다, 위법재판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사람들이 조정한 데서 우리법재판소라고 얘기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된다. 왜? 절차적인 위법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스스로 위법을 한 게 무려 10차례나 된다. 10차례. 10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영 교수님이 신동아라는 잡지의 기고한 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란죄 부분을 넣었다가 뺀 것부터, 재의결 절차를 안 한 것부터 시작해서 헌재법을 스스로 어긴 거에 대해서 결국은 각하가 답이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되돌려다는 겁니다. 제발 헌법재판소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얻게끔 제발 탄핵안을 각하시켜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법치주의는 우리 애국 선열들의 거룩한 투쟁 속에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탄핵 사태,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법치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유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철한 강력한 책임의식,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투쟁의식, 책임감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전체주의가 파고들고 포퓰리즘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 전체주의, 포퓰리즘 세력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민주악당 세력인가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 요즘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카톡으로 하니까 카톡 검열하겠다. 유튜브, SNS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기관 조사는 특이만. 세상에 우리 우파 정부에서 집권했을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저 악당의 세력들이 무엇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를 어떤 전체주의 사회로 몰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성조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의 태극기, 또 성조기가 대한민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운명은 우리들이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외칠 때,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광장에서 끝까지 광야에서 싸워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3.1절 광화문에 집결하는 거 아시죠?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어제, 우리 전홍길 선생님, 또 김정 목사님이 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오늘 허리에 뭐 이 발목 아픈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 못 나오셨는데 같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집회가 빨리 끝나는 대로 다 광화문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저 악당의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려는 빛의 세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의 세력들이 한데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체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근간을 위해서 한데 뭉쳐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3.1절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대학생들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끝나고 다 광화문에 집결할 겁니다. 고등학생들 집결할 광화문에 모여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3.1절날 외칩시다 여러분. 외칩시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를 외칩시다. 여러분들 앞에 저 윤상현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국회에서 오셨으니까 구호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고 하시고, 탄핵하면 각하라고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함성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